네. 네. 아이고 하여튼 진짜 너무 감사한 분들 많아요. 네. 저 드림 투어 다녀오신 분 그 사진 있다면서요. 저랑 네. 그 권순우 기자한테도 예. 그 들기름과 참기름을 직접 짜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아이고. 조금 전에 제작진에 좀 넘겨드렸는데 예. 혹시 띄워줄 수 있으시면 너무 고맙다 진짜. 네,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진짜 이게 그거 있잖아요. 기름이라는 게 짜는 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데서 되게 조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맛도 맛이겠지만 저는 네. 너무 마음이 따뜻해갖고 너무 감사했었어요. 아, 네. 참기름 들기름을 짜서 네. 주셨어. 직접. 직접 짜서 주셨다고. 예, 참기름 들기름을 사셔서 네. 직접 집에서 볶아서 음.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짜서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자, 자, 그러면 이제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가봐야죠. 예.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이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은 오르긴 올랐는데 이 뒷심이 좀 약간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예, 음봉 났습니다. 아, 그렇죠. 네. 플러스 S&P 500 기준으로 플러스 0.62% 시작했고 소폭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네. 종가 플러스 0.26%. 주로 기술주들이 올랐는데요. 반도체 섹터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뭐 가령 이런 겁니다. 뭐 장중에 플러스 10%였는데 종가는 플러스 5%. 네. 뭐 이렇게 고점으로부터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는데 네. 그래도 뭐 반등은 그쪽에서 좀 한 거고요. 그래서 뒷심은 좀 부족했다. 좀 7,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서 좀 미적미적 거리죠. 그러니까 네. 어제는 TSMC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쪽 관련 섹터들의 종목들이 오르긴 했는데 지금 1월 들어서 미국은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약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쪽이 러셀 2000 지수나 네. 다른 쪽의 중소형주나 다른 데들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는 지금 월봉으로 차트 볼까요? 코스피 월봉입니다. 코스피가 13점 몇 %더라? 아침에 제가 계산을 했는데요. 13.8% 올랐거든요. 네. 와. 근데 코스닥은 2.7% 올랐습니다. 비교가 안 되고요. 네, 그냥 코스닥. 이 수급 쏠림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어제 4,797포인트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4,700. 97포인트, 4,800이죠 이제. 음. 4,800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 미국 시장하다 이 얘기한 이유는 미국은 수급의 순환이 조금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다우가 더 세죠. 요즘에 이제 다우 지수가 더 센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TSMC 호실적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등 AI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란 공격 보류한다는 뉴스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유가가 조금 내려왔고요. 바클레이지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 주가를 275달러에서 450달러 상향했습니다. 와. 그래서 이쪽에 계속 목표 주가 상향이 좀 나오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엔비디아 목표 주가도 계속 상향해요. 그래요? 근데 아직 못 가죠. 예. 주가는 안 올라도. 주가는 네. 아직 못 올라가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수급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샌디스크도 목표 주가 상향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샌디스크가 어제도 5.5% 올라서 지금 409달러 왔어요. 진짜 여기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작년에만 제일 한 4-5배 올라가지 않았어요? 전 제일 급등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뭐 SK 하이닉스 이런 건 비교도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샌디스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웨스턴 디지털도 한 3.3%, 필라델피아 원자주수가 1.7% 올라서 전체 시장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나스닥이 0.25%뿐이 못 올랐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 다른 쪽이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약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위 종목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고 그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샌디스크 메모리가 작년 9월쯤부터 본격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9월부터 올랐죠. 그때가 샌디스크가 한 45달러 정도였었네요. 8, 9월이 45달러인데 지금은 409달러. 셋, 넷, 다섯 한 5개월 만에 거의 한 9배 올랐네요.
또 욕하냐? 샌디스크. 오를 때마다 아니에요. 이러세요. 샌디스크. 샌디스크잖아요. 샌디스크도 세죠. 잘해. 세니까 샌디스크. 회사가 잘해. 네. 예. 예,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드리기를 미국의 시장보다 아시아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네. 시가총액 상위보다는 주변주가 좀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 이러지는 않겠죠. 그리고 저는 미국 시장을 보면서 위쪽으로 또 바라보는구나라고 제 느낌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제 인사이트는 보시면은 뭐 그때 저희 이 기자님하고 말씀 나눴지만 애플 약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약하고 엔비디아 약하잖아요. 네. 뭐 이들도 어느 순간에 되면 또 이제 반등하겠죠. 그러면 이들은 시총이 높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안정감 또는 위로 올라가는 뭐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어제 1.58% 올라서 4,797포인트 됐는데 이제 어쩝니까? 경무라님. 우리 시장이요? 4,800이죠 이제. 이제 2%. 5%? 응? 2%? 5천이요? 네. 빼면 되죠. 200포인트니까. 그렇죠. 4% 정도. 4%? 4%가 올라야 돼요? 4% 좀 안 되는 거죠. 네. 4,900이잖아요. 아니 4,800 4,800이잖아요. 네. 200포인트. 그럼 5,000이라고 치고 네. 4%인가? 3점 몇 퍼센트 되는 거죠. 그렇구나. 네네네. 3.몇 4% 올릴게요 되는 건데. 그러면. 네. 근데 제가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네. 이런 거예요. 작년 말에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면서 이번 3차 상승을 저는 4,050포인트부터 계산을 하고 있고요. 이거 저의 생각입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20% 올랐을 때 4,800포인트. 그리고 1차 상승 때 20포인트 조금 안 되게 올랐고 9월과 10월에 한 28% 올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이상은 아닐 것 같아서 20% 정도 4,800, 25%는 5,000 정도 네. 되는데 그 정도를 목표로 하고 그 이상 3차 상승하고 나서 시장이 좀 조정 보이지 않을까? 뭐 어떤 다른 이유가 모르겠지만 그냥 기초 분석에서는 네. 그렇게 저는 제 제시를 여러분께 드렸어요 지난 연말에. 근데 4,800에 왔거든요. 2주 만에. 네. 지금 2주 지났어요. 네. 근데 여기 만약에 그냥 만약에 뭐 5천 간다 1월에 그럼 앞으로 11개월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장 강세를 보시는 분들의 얘기를 뭐 저도 방송 같이 하거나 같이 얘기 들어보면은 뭐 5천이 문제가 아니고 뭐 6천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네. 그런 얘기들을 요즘에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지수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으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지수 어디까지 갔냐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수의 대역보다도 지금 이 분위기가 언제까지 갈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지수를 몇 포인트냐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는 지금 분위기에서 반도체가 어디까지 더 갈 수 있느냐, 반도체가 쉬는 동안에 조방호이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게 강세를 보여줬는데 이런 매수세의 확산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우리 원화환율이 지금 약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속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함에도 불구하고 올랐단 말이에요. 네. 이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원화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면 그럼 또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세분화되면서 시장을 좀 보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네. 그래서 지수 자체가 뭐 여기까지 와서 이제 고점이야 아니야 이제 얼마 갈 수 있어 이런 논리는 요즘에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이렇게 이제 막 유례 없이 오른 거긴 하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뭐 언제가 될지 모르나 이제 어쨌든 한번 빠질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당연히 골이 깊을 수밖에 없나요? 그걸 또 이제 논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요번에 골이 깊을 거냐, 네.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가파르게 빠질 거냐, 네. 아니면 그렇지 않고 좀 버티고 조금 빠져갖고 버티면서 좀 박주고로 갈 거냐, 네. 이 얘기를 좀 하는데 네. 각자 생각대로 다른 거죠. 이제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가파르게 빠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인버스 할 거고 그런 사람들은요. 근데 그래도 지금 어떻든 방송이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물론 방송하는 사람들이 맞는 건 아니에요. 뭐 진짜 애널리스트들 뭐 이런 분들이 방송에 안 하고 전문가 영역에도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요. 깊이 빠지는 올해는 아닐 것 같다라는 게 전반적인 얘기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남의 얘기를 들면서 제가 회피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반도체 업사이클 얘기들이 이게 고점이 어디 찍냐라는 건데요.
반도체 업사이클의 고점을 논하기 위해서는 그 앞단에 있는 AI의 고점이 어디냐를 얘기를 해야 돼요. 미국에서 먼저 AI의 고점이 어디냐고 얘기하는데 그건 지금 논란이 있는 상황인 거고 AI 고점론으로 인해서 거의 관련 종목이 이미 먼저 빠졌어요. 거기. 네. 예, 그건 이제 이미 먼저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걸 논할 문제는 아니고 반도체 업사이클이 언제쯤 고점을 찍거냐 그걸로 인해 주가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오늘 뭐 그런 얘기가 좀 있는데 순서 상관없이 그 얘기를 잠깐 드려볼게요. 뉴스 중에 그런 게 좀 있는데요. 자, 이런 겁니다. TSMC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왔고 매출 총이익률이 60.3%, 영업이익률 54%, 예상이 50.9%였어요. 가이던스는 이번에 54% 영업이익률 나왔잖아요. 네. 54에서 56%로 올렸고요. 매출 총이익률도 62.3이었는데 63에서 65%로 가이던스를 높였습니다. 매출은 약 30% 성장 전망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장비 투자 비용이 더 비싸질 것이고 KPX는 향후 3년간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요 두 줄을 읽기 전에 이 밑에 것부터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거 지금 진위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제가 여러 방면으로 봤는데 이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디 인포메이션에서 가장 먼저 나왔고요. 다른 이제 언론사에서 받아쓰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TSMC에서 반도체 생산 라인 포화 상태로 인해서 엔비디아 파운드리 주문을 거절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최대 고객을 거절했다고요? 못 만들어줬다는 거죠. 안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안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만 얘기한 게 아니고 브로드컴에도 생산 라인을 필요한 만큼 배정할 수 없다라고 통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못 만들어준다라고 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봐봐라 공급 부족 상황이 계속된 거 보니까 무슨 뭐 고점론이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쪽도 있어요. 이거 성장세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다 이게. 이게 무작정 팹을 계속 지어가면서 막 찍어내는 게 아니다 이거는. AI 성장 속도를 쫓아가지 못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AI는 성장을 가려고 하지만 인프라까지 못 쫓아오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여기까지가 지금의 한계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뉴스 나오면서 5나노 이하의 첨단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데는 삼성전자, 인텔뿐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인텔의 기회가 있다라고 미국의 월가의 자료들에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야, 인텔보다는 삼성전자 잘하잖아. 네. 그러니까 인텔이 된다는 건 정치적 이유를 좀 가미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거고요. 삼성전자한테 기회가 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건 뭐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파운드리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에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증설. 증설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TSMC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TSMC가 미국에 공장 더 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칩 가격에 대해서 관세 매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의 팹들이 있고요. 그리고 TSMC는 미국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대만 내에서 자국 내에서도 하고 캐파 확장을 하고 있고요. 일본의 제2 팹을 짓고 있습니다. 독일에도 짓고 있습니다. 이거 짓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올해 2026년과 27년에는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거다.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것은 2028년과 2029년에 캐파가 매우 크게 확장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좀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또 어디 있더라? 그런 뉴스가 하나 있는데 7번 뉴스예요. 삼성전자가 올해 D램 웨이퍼 생산량을 793만 장으로 추정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년비에 약 5% 증가고요. SK하이닉스는 전년비에 약 8% 증가. 그리고 마이콘 테크놀로지는 전년과 그냥 유사하게 하겠다. 이거 먼저 발표했습니다. 마이콘 테크놀로지는 공격적으로 증설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SK하이닉스의 청주 공장은 올해 하반기에 가동이 시작이 되고요.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은 빨라야 내년에 가동이 돼요. 네. 이 두 가지하고 아까 그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면 야 그러면 라인 증설이 돼서 공급이 정상화되는 것은 네. 내년 중후반 정도가 될 거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걸 가만히 보면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쇼티지가 계속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측면에서 고점은 언제쯤 먼저 될까? 네.
이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두 가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끊임없이 매일 제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AI 고점 논란이 많지만 반도체는 공급이 늘든지 수요가 줄든지 하는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공급이 늘어나는 과정을 보면서 반도체의 고점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내년도 2027년 하반기가 네. 만약에 맞다. 그러면 주가는 올해 하반기에서 벌써 슬슬 반영을 할 개연성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를 감안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거지 지수가 얼마까지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아닌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얘기하다가 제가 시황 얘기를 하고 됐네요. 아침 데일리는 아닌데 오늘 금요일이니까는 네. 이제 네네네.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를 바라본 거잖아. 최근에 한 1000포인트 정도 올라간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역할이라고 얘기들 다 합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1000포인트 빼면은 3800포인트 되잖아요. 네. 그래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 올라온 거 뭐로 올라왔냐? 조방원이나 전력기기나 로봇이나 다른 것들에서 주도주들이 올라오면서 올라왔지 않았냐. 근데 그들의 힘이 살아있으면 이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못 간다 하더라도 네. 여기서 추가로 아주 세게 못 간다 하더라도 시장이 추가로 올라갈 여력이 있지 않냐. 요 얘기를 하다가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죠? 우리나라의 모멘텀은 제가 이거를 지금 몇 달째 가져오면서 얘기하잖아요. 시황 얘기하면서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매크로는 유동성과 AI, 국내는 밸류업 정책과 반도체 업사이클. 맞아요. 그 제목처럼 계속 유지하고 계시죠. 예, 저거. 계속 네. 이게 바뀌면 이제 그때 뺄 거예요. 네네. 이게 바뀌면 아. 이게 그때 뺄 건데 밸류업 프로그램에 어제도 지금 이게 계속 돌아다닌 거잖아요. 이번에 이제 지주사 올라왔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곧 3자 3법 개정 그리고 세법 개정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뭘 찾느냐? 지금 시황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뭘 지금 찾고 있냐면은 이걸 찾고 있습니다. 모돌은 저평가 대형주. 소형주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코스닥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형주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대형주를 지금 엄청 찾습니다. 대부분 다. 그 중에 물론 모멘텀이 생겼지만 대표적으로 먼저 치고 간 게 시장에서 보여준 게 이번에 현대차예요. 네. 현대차입니다. 네. 그런 게 뭐가 있냐를 지금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대형주들을 찾으면서 수급이 들어가면은 그러면 결론 지금 질문 주신 너무 돌고 돌아서 결론을 이제 얘기합니다. 네. 시장이 그렇게 크게 급락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애들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대답에 얘기하기 위해서 너무 길게 얘기했습니다. 심플하게만 이해하면 AI 때문에 이렇게 쭉 왔다고 생각한다면 AI 조금 흔들리면 훅 빠질 수도 있는데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올라온 데는 물론 이제 AI 당연히 있지만 기저에 예, 그 외에도 뭐 여러 좋은 회사들도 있고 또 여기에 우리 밸류업 같은 게 있어서 예. 그래서 올라온 측면, 그래서 올라온 포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빠지도 조정을 받더라도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신 거죠. 그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뭐 공감을 좀 하고 있는 네. 거고 어제도 보면은요. 나중에 삼성전자 더 올라와서 지수가 더 올라온 부분이 좀 있지만 어제 삼성중공업이 3. 여기 퍼센트인데 못합니다. 6.35% 올랐어요. HJ중공업 8.45% 올랐습니다. LNG 쪽이 더 많이 올라요 요즘에. 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급등했는데도 잘 안 밀리고 어제 2.5% 다시 올랐고요. 네. 기아도 어제 6%나 올랐습니다. 전력기기에는 효성중공업 5.5% 올랐고요. 하나시스템도 9%나 올랐습니다. 로봇 어제 로봇데이죠. 로봇은 막 다 급등했습니다. 10%, 17%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9월과 10월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갖고 올라왔다.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야. 이건 뭐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건 맞아요. 네. 이들이 막 빠지면서 다른 게 막 올랐냐 이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들이 어떻든 안 빠지고 버텨주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이 올라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얘들의 시총이 올라가잖아요. 네. 이들이 시총이 올라가면 다른 쪽을 좀 쉬어도 이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지수를 바라보는 대역에서는 좀 지나간 것 같고 이제 종목 찾기, 네. 종목 찾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요즘에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모도는 저평가 대형주 찾기가 시작됐고 이미 시작됐고요. 그리고 자사주 요번에 한화가 확실하게 보여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주사들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배당 성향이 높은 대형주, 네. 배당 성향도 높은데 PBR이 낮은 대형주, 이들은 이게 사실 우리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재작년에 나왔었고 그리고 재작년에는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 3%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떠서 얘기했는데도 네. 반영이 안 됐어요. 작년 6월 이후에 제1차 상법 개정이 7월에 있으면서 네. 이게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한국의 밸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한국의 주식시장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외국인들이 그만큼 들어왔느냐. 또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 프로그램을 신뢰를 갖고 이걸 사주고 있느냐. 아직 아니에요. 맞아요. 다 별로 진짜 되는 거야? 음. 진짜일까?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제가 엊그제 누구 만났는데 투자하시는 네. 분 만났는데 그분 딱 하는 얘기가 네. 하도 뒤통수를 맞아서.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다 네, 이해하고 네. 시장 달리니까 당신들 당연히 올라타 있지만 하도 뒤통수를 맞아서 항상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네. 그건 이제 정치적인 정치인들에 대한 그런 불신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한 게 뭘까요? 기업들이 움직여 줄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업이 해줄까 정말? 네. 자사주 소각하고 이렇게 할까? 자사주 소각하라니까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입이 바래요. 이비발하고 우호 기업들하고 수합하고 맞아요. 막 네.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들이 움직일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서히 이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화가 이번에 보여준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3차 상법 개정 나오고 이랬을 때 그러면 저 PBR 종목인데 뭐 배당 성향도 있고 뭐 저평가라고 얘기하는 대형주들. 얘네들이 어떻든 방향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의사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의사결정을. 그랬을 때 야, 이 분위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그런 기업들은 분명히 주가가 좋을 거다.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반영 못 하고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냐. 네. 이걸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냐. 네.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좀 길게 얘기했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 2.5%로 동결했습니다. 뭐 내용들은 여러분은 아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평가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대한 문구 삭제를 한 거 보니까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은 우리나라는 종료가 됐다. 네. 올해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환율관에서 얘기한 부분은 펀더멘털보다 주식 투자 등 수급 요인 작용이 더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뉴스는 미국 시장에서 걱정하는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오라클이 이런 것 때문에 뭐 주가가 빠지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지만 이런 뉴스가 자주 나오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한 케이스라서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오라클의 채권자들이 오픈AI로부터 오라클이 클라우드 비용으로 해서 공급 계약을 하면서 얼마를 벌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그 다음에 곧바로 채권 발행했거든요. 네. 그때 들어간 사람들이 장밋빛을 보고서 들어갔겠죠. 그때 들어간 채권자들이 고소했습니다. 오라클을. 왜 그랬냐?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상당한 그것만이 아닌 추가 차입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해주지 않아서 우리가 손실을 입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쪽에 특히 오픈 AI 진영은 향후에 자본 조달을 계속 해야 될 텐데, 재무 조달 해야 될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얘기들이 노이즈가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걸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TSMC 실적 발표하고 엔비디아 주문 거절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우리한테 기회가 올까요? 삼성전자한테? 우리는 이제 이런 게 있으면은 우리한테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내심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될지 안 될지는 미래의 얘기니까 우리도 모르고 삼성전자 임원주도 알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이걸 알아야 되냐면은 주가 움직임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가가 이것을 반영을 어떻게 하느냐.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제가 이제 매일 이 뉴스를 굉장히 아침 데일리 방송 때 뉴스를 진짜 많이 보는데
근데 뉴스 하는 매체마다 왜 이렇게 그 논조가 달라요? 논조가 엄청 달라요. 네. 삼성전자를 좋아하는 논조의 우호적인 논조는 엄청 기획적으로 어떻게든 쓰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 아닌 데는 또 반대로 또 부정적으로 해놓고 그래서 논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게 왔다고 제가 그래서 물음표를 쳐놨잖아요. 이렇게요. 네. 물음표를 쳐놓은 이유는 가봐야 되는 일들이고 기사마다 논조가 다르니까 어떤 한 기사를 보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런 것들은. 네. 그리고 테슬라 FSD 요거 일회성 구매를 없애고요. 구독 전용 서비스로 전환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현재 FSD 사용자 중에서 월간 연간 구독 고객가 이제 12%뿐이 안 되는데 이걸 구독 전용 서비스로 전부 다 바꾼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기차로 이제 매출로 계속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 최근에 다다르면서 소프트웨어 기반의 지속 수익 모델 강화 전략이죠. 이게 이제 애플 전략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픈 AI에서 이어폰 형태의 챗GPT를 탑재한 AI 기기를 9월 정도에 출시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야. 이게 꼽는 건 아니고 귀 뒤에 착용하는 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그 귀 뒤에가 꽂고 가볍게 꽂고 다니면서 계속 말하면서 묻고 대답하고 말하면서 묻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솔깃하죠. 네. 아니 근데 저도 요즘에 그 인공지능 쓰면서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당연히 이제 글씨를 텍스트로 불편하죠,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네. 그냥 말로 하는 게 훨씬 편해지는. 그렇죠. 그 좀 이렇게 사람 없을 때 해서 말로 하고 막 이렇게 돼요. 네, 저도 차에서 그냥 이렇게 해놓고 마이크로 말로 물고 말로 대답해 주니까 그래요. 네. 훨씬 좋은데 그게 요 뒤에 살짝 있어갖고 해놓고 그냥 계속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으면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사람 엄청 많아지겠네. 중얼중얼 알잖아. 옆에서 맞아? 네? 하면은 너 말고. 그래요. 네, 그런 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펜도 개발 중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로봇 기업 스킬드 AI라는 투자 회사가 기업 가치가 약 140억 달러인데 이번 시리즈 C에 14억 달러를 모집을 하는데 여기에 삼성과 LG, 미래에셋이 금액은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은데 조금씩 다 들어간다, 투자한다. 여기는 소프트뱅크, 엔비디아, 베이조스에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에서 다 하고 있는 건데 이 회사가 뭘 하는 거냐면은 이미지, 텍스트, 음성, 영상 등 데이터를 자율적으로 탐색하고 물체를 조작하고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요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이렇게 LG CNS도 같이 하고 있고요. 이런 데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뉴스를 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해외 투자하는 회사들을 뉴스를 보면서 그 회사들이 뭘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기술이 돼 있냐를 보면은 사실 우리가 좀 뒤쳐져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 많이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 이런 기업들은 이런 말씀들이 섭섭하겠죠. 왜냐하면 더 자본 투자가 되고 그리고 그 정도 우리 기술력이 있어. 근데 우리는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자본력이나 이런 게 약할 뿐이야.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온다는 거는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를 좀 알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런 것들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9번 뉴스는 이게 실제로 진행이 확정이 어느 정도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 유화 쪽에 구조조정한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지난번에. 네. 그러면서 유화 쪽이 좀 반등을 했어요 그때. 구조조정한다는 거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시비가 엇갈릴 수 있겠지만 산업적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거든요. 주식시장에서는요. 근데 배터리 업계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그리고 올 초에 작년 연말과 올 초에 이게 계약 해지나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배터리 생산 시설의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배터리 3사 체제가 유지 가능한지 배터리 업계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 벌써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이런 걸 좀 해달라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의지를 좀 표명한 것 같거든요. 근데 배터리 3사에서는 싫겠죠. 아마도. 이거 그래서 어제 산업부가 그 반박 설명 자료를 좀 내긴 했어요. 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구조조정을 요청하는 그런 건 아니고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지만 현 상황이 석유화학 업계처럼
흘러가지 않도록 다양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취지지 배터리 3사도 구조조정해서 하나는 없애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달라라는 그렇죠. 걸 어제 예, 좀 다시 맞습니다. 정부에서 나왔죠. 네.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네. 이거 되게 민감한 부분이라서 굉장히 민감하죠. 저도 그래서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 예. 이게 결정됐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정도 검토해 달라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번의 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핵심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뭐 AI 확산으로 하고 미국 전력망의 그 노화로 인해서 지금 AI 그 전력망 운영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결국 이것이 AI의 가장 핵심 포인트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전력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전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미국의 전력망 운영자들은 상대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단기간에 집중되어 있고 가동 시점과 부하 변동 불규칙으로 인해서 전력 수급 계획과 설비 투자 판단이 어려워서 일부 지역에 정전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력망 병목 현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가를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물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냐면요. AI 데이터 센터의 구축 그리고 AI 성장 속도에 비해서 이 신규 발전소나 송배전 건설 그 회선 설치하는 이게 인증 포함하면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 막 짓고 있는데 얘네들은 한 3, 4년이면 되는데 얘는 10년이 걸려. 네. 이 시간차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심각해질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번 AI의 전체 시점에서 가장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갈 수 있는 데는 어디냐 보면 전력 에너지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 또 하나 뉴스 나온 거는 뭐 이것도 뭐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변압기를 인도받으려면 5년 기다려야 된다고 해요. 미국의 노후 변압기의 교체나 AI 붐 겹치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났고 특히 이거 1위가 GE 버노바입니다. 이거 타이핑은 베르노바인가 이렇게 써야 네, 나올 네. 거예요. GE 버노바고 그리고 독일의 지멘스 에너지거든요. 네. 얘네들이 증설을 안 해요. 얘네들이 증설을 했다가 나중에 이 사이클 끝나면은 어떻게? 맞아요. 얘들이 증설을 지금 안 하고 있고 규제를 지금 너무 심하다 이런 이제 핑계를 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변복 현상이 심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쪽은 좀 조정 보이다가도 또 한번 막 부각이 되고 이런 식으로 뭐랄까 저 계단식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저희 3프로 핫딜에서 계속 사드시는 분 네. 사진이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됐습니까? 아, 어느 거예요? 네. 저 오른쪽 위에 보면 오른쪽 위에. 저 냉장고 사진인데 네. 네, 저 가득한 거 보이시죠? 네. 자, 저게 저희가 판매한 제품들 저렇게 이제 받으신 거고. 여기도 수급이 안 맞네. 그러니까 구매와 소비 시점이 잘 안 맞아서 계속 소비가 쌓이는. 소비가 다 안 되고 있어. 예,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참기름 짜주신 분, 들기름 짜주신 분, 아 저렇게 진짜 정성껏 짜주셨어요. 아, 그 아래쪽에 있는 사진이 네. 정프로님한테 온.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권순우 팀장 그리고 이조 기자님도 참기름 들기름 오른쪽 네. 왼쪽 구별할 수 있죠? 네네. 네. 빨간 병이 보통 참기름 아닌가요? 빨간색 뚜껑. 아, 저게 난 들기름이라고 봅니다. 저 어제 늦게 가서 못 먹어봤는데. 그래? 근데 들기름이 조금 더 옅지 않아요? 참기름이 좀 더 진하고? 요건 한번 여러분께 퀴즈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뚜껑이 참기름일까요? 아니면 빨간 뚜껑이 참기름일까요? 네. 정확히 맞추시는 분들께 제 참기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월요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